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물탐 굿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왕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한국사의 장대한 서사 속에서 수많은 왕의 이름이 나타나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신화와 전설의 시대를 지나 문헌 기록을 통해 그 이름과 행적이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첫 번째 군주를 꼽으라면 단연 고조선의 부왕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한국사가 막연한 연대기에서 구체적인 인물 중심의 역사로 넘어가는 중요한 분기점을 의미합니다.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 부왕이라는 호칭이 일으킬 수 있는 혼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동음이어 부왕이 여럿 등장합니다. 왕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칭하는 부왕, 발해에서 왕의 맏아들에게 부여한 칭호인 부왕, 그리고 이세기경 부여의 군주였던 푸태왕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인물은 이들과는 구별되는 기원전 3세기 고조선을 통치했던 부왕 혹은 비왕으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는 단군이라는 신화적 존재나 기자라는 전설적 인물과 달리 동시대 혹은 근접한 시기의 문헌의 실명이 기록된 한국사 최초의 군주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역사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이는 당시 고조선이 상당한 수준의 국가 체제를 갖추고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뚜렷한 실체로 인식되었음을 방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모습이었으며 역사상 최초의 통일 제국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그는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이끌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지키고자 했던 왕조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이제부터 사실 기록에 근거하여 부왕의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부왕이 통치하던 기원전 3세기의 고조선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위에 서 있었습니다. 비파형 동검으로 대표되는 성숙한 청동기 문화의 기반 위에 철기라는 새로운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중국 연나라와의 오랜 대립과 교류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유입된 철기 기술은 고조선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철제 농기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왔고, 이는 인구 부양 능력의 향상과 부의 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더욱 강력해진 철제 무기는 전쟁의 양상을 바꾸며 국가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경제적 발전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촉진했습니다. 현존하는 8조법의 일부 조항은 당시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창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세 조항은 당시 고조선에 이미 사유재산 개념이 확립되었고, 노동력과 생명을 중시하며 노비라는 계급이 존재하는 계급 사회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률과 통치기구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부왕의 시대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통치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연나라와의 대규모 전쟁 패배라는 깊은 상흔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 후반에서 3세기 초 연해 장수 징계는 고조선을 침략하여 서쪽 땅 2000여 리를 빼앗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패배는 고조선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전통적인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있는 요령 지역을 상실하고 국가의 중심이 동쪽의 한반도 방면으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한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조선은 상당 기간 세력이 위축되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의 판도를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기원전 221년 진시황에 의한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 등장입니다. 이전까지 전국 칠흥 중 하나인 연나라를 상대했던 고조선은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과 행정력을 갖춘 거대 제국과 국경을 맞대게 되었습니다. 특히 진나라가 요동 지역까지 만리장성을 축조하면서 그 위협은 더욱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왕의 통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단순히 한 시대를 다스린 군주가 아니라 국가적 패배의 트라우마를 수습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에 직면한 위기관리 지도자였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모든 정책 결정은 영광스러운 팽창이 아닌 압도적인 힘 앞에서 국가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는 그의 외교적 행보를 해석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배경이 됩니다. 부왕의 정체성을 둘러싼 가장 큰 논쟁은 그의 혈통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과연 고조선 토착 왕조의 군주였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건너왔다고 전해지는 기자의 후예였는지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학계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부왕과 그의 아들 준왕을 기자의 후손으로 보는 주장의 핵심 근거는 3세기경 저술된 중국 사서 위략입니다. 삼국지에 인용된 이 기록은 조선왕 부와 그 아들 준이 왕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이들이 기자의 40여 세손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기록은 후대의 부왕과 준왕을 기자 조선의 마지막 왕들로 인식하게 만든 결정적인 문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됩니다. 우선 위략보다 앞선 시기에 저술된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위만이 준왕의 왕위를 찬탈한 사건은 기록하면서도 부왕이나 준왕을 기자의 후손이라고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자 자체가 상나라의 현인이었을 뿐 그가 고조선으로 와서 왕조를 열었다는 기자 동례설은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여 현대 한국 사학계에서는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은 부왕을 고조선 토착 세력의 군주로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323년경 연나라와 대립하며 스스로 왕을 칭했던 조선 후의 후계 왕조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결국 부왕의 가계에 대한 논쟁은 기록의 해석과 신뢰도 문제와 직결됩니다. 부왕의 통치에서 가장 뚜렷하게 기록된 행적은 통일제국진에 대한 외교적 대응입니다. 기원전 214년경 진시황의 명을 받은 몽염이 만리장성을 요동까지 확장하자 고조선은 제국의 군사적 압박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부왕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영리한 외교수를 선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진의 공격을 두려워하여 진에 복속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신흥, 강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나마 복종의 뜻을 표한 실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정면 대결이 자멸 행위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물리적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외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그가 조회에는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고대 동아시아의 외교 의례에서 황제의 조회에 참석하는 것은 군신관계를 공인하는 가장 확실한 행위였습니다. 이를 거부함으로써 부왕은 명목상의 복속과 실질적 독립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진나라의 지방관이나 완전한 속국의 군주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남월이나 동월 같은 주변 세력들이 진의 군현으로 편입되어 소멸한 것과 달리 고조선은 외신방, 즉 제국 바깥의 신하 나라라는 독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부왕의 외교 전략이 단순한 굴복이 아니라 실리를 챙기면서도 국가의 자존과 실질적 자주성을 지켜낸 고도의 정치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부왕의 이름을 표기하는 한자는 사료에 따라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니다, 부정하다는 뜻의 부이고 다른 하나는 크다, 위대하다는 뜻의 비입니다. 위략을 비롯한 다수 기록은 부왕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기록에서는 비왕으로도 나타나는데 이 차이가 단순한 필사 과정의 오류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만약 비왕이 맞다면 이는 위대한 왕이라는 의미의 존칭일 수 있습니다. 반면 부왕은 고조선 고유의 이름이나 칭호를 한자로 음차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소리의 글자를 빌려 쓴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 표기의 작은 차이는 단편적인 기록에 의존하여 고대사를 복원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복잡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왕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는 그의 아들 준왕에게 안정적으로 왕위가 계승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국가 단계에서는 왕위 계승이 불안정하여 유력자들의 합의나 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달리 부자 세습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왕대에 이르러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가 상당 수준으로 공고해졌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는 부왕의 통치가 단지 진나라의 위협을 막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권력을 통합하고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데에도 성공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이름과 아들 준왕의 이름이 역사에 뚜렷이 남은 반면 그 이전 왕들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왕권 강화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왕이 사망하고 준왕이 즉위할 무렵 중국 대륙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강력했던 진 제국이 급속히 붕괴하고 초와 한이 천하를 다투는 혼란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혼란을 피해 수많은 중국 유민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던 고조선으로 망명해 왔습니다. 이 유민들 가운데 연나라 출신의 장수였던 위만이 있었습니다. 준왕은 이 경험 많은 군인을 활용하여
국경을 안정시키고자 그를 박사로 임명하고 백리 땅을 봉해주며 서쪽 변방의 수비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는 왕조의 운명을 끝내는 치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위만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중국계 유민과 고조선, 토착민을 규합해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94년 그는 한나라 군대가 침공해 온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왕을 속인 뒤 수도 왕검성으로 진격하여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 건설의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왕이 평생에 걸쳐 이룩한 국가의 안정과 체제, 정비는 역설적으로 고조선을 외부인들에게 매력적인 피난처이자 탐나는 목표물로 만들었습니다. 준왕이 위만을 받아들인 것은 국경을 관리하고 새로운 인구를 포섭하려는 합리적인 국가 운영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만은 준왕이 물려준 바로 그 국가 시스템, 즉 지휘관을 임명하고 영지를 하사하는 왕의 권위를 역으로 이용하여 쿠데타를 성공시켰습니다. 결국 부왕 왕조의 몰락은 외부의 침략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이룩한 성공의 직접적인 결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국가는 외부의 위협을 막을 만큼 강해졌지만 내부의 야심가가 체제를 전복하는 것을 막을 만큼 제도가 견고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준왕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측근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 한해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고 스스로 한왕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고조선 멸망사의 비극적인 결말인 동시에 한반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방의 고조선과 한반도 남부에서 형성되고 있던 마한, 진안, 변한 등 삼한 사회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준왕의 남천과 함께 고조선의 선진적인 철기 문화와 정치 체제가 남쪽으로 이식되었고 이는 삼한 사회의 발전과 국가 형성 과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자극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준왕이 정착한 정확한 위치는 전북 익산, 경기 광주 등 여러 설이 분분하고 그의 후손은 결국 절멸되었다고 전해지지만 일부 한 지역 사람들은 그의 제사를 계속 지냈다고 합니다. 이는 부왕으로부터 시작된 왕조가 물리적으로는 막을 내렸지만 그 유산은 한반도 남부에 새로운 씨앗을 뿌렸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왕은 기록이 부족하여 그 모습이 희미하지만 한국사의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군주입니다. 그는 연나라에 패배한 약소국의 위기를 물려받아 진제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압박을 실리 외교로 극복해낸 생존의 달인이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왕권을 공고히 하여 역사상 최초로 안정적인 부자 세습을 이룩함으로써 고조선을 한 단계 발전된 국가로 이끌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는 성공적인 과도기적 지도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면한 외부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고 국가 제도의 기틀을 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구축한 시스템은 한 세대를 채 넘기지 못하고 내부의 도전에 의해 무너졌다는 점에서 그 한계 또한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왕이 남긴 유산은 분명합니다. 첫째, 그는 아들 준왕과 더불어 신화와 전설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고조선을 구체적인 이름과 행적을 가진 역사의 장으로 이끌어낸 첫 주역입니다. 둘째, 그의 왕조는 비록 북방에서 막을 내렸지만 준왕의 남천을 통해 그 문화적, 정치적 유산이 한반도 남부의 국가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고대사에서 남과 북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부왕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국가 경영과 위기관리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주는 귀중한 역사적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